근데 이게 뭐 판결문을 좀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약간 악의가 안 맞는 게 이게 그 재판부의 그러니까 판단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재판부가 어디 출신이고 예를 들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런 거는 그 공소 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다.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잘못한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했다고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받았으면 이걸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였어야 됐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행정법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제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거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게 총장이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직권남용은 안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는지는 잘 판단이 뭐 서지는 않습니다. 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입건했다 이런 취지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얘기했지만 공수처의 문법은 다르다. 두 분이 그거 하나는 좀 공감대 형성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유 기자님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징계가 됐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죠? 다르니까 징계랑 형사처벌은. 근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문에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일단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재판부 정보까지 수집하는 거는 오남용이다라고 보면 이 사찰 문건을 작성한 분이 현재는 손준성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어쨌든 담당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가능성은 조금 더 여지가 좀 더 크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뭐 직무유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과도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김태현의 정치쇼. 이게요. 사실 서초동하고 여의도가 연결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는. 뭐 이거 워낙 뭐 저기 양 후보들이 지금 어쨌든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두 후보들이 다 어쨌든 수사기관에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국민들 입장은 대장동 특검을 윤석열 후보가 맡으시고 고발장 사주 특검을 이재명 후보가 맡으시면 특검이 잘 되지 않겠냐. 각자 특검을 대장동 특검을 윤 후보가 다 수사팀 끓이고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다 그 고발장 사주랑 뭐 처가 의혹 이런 건 다 맡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정치 쇼를 김준호부터 매일 나올 거야. 그러면. 검찰 쇼로 바꿔야 돼. 특검 쇼. 특검 쇼에서 매일 그냥 두 분이 매일 해야 돼. 임찬종 기자랑 셋이 우리 매일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웃을 수 없는 얘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양 후보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수사 문제 걸려 있다는 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오늘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부터 볼까요? 이게 최신 소식이니까 판사 사찰 문건 다 이거 작년에 그 징계 국면에서 한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때 징계 국면에서 근데 그게 쑥 들어갔다 싶었더니 공수처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가지고 다시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 네.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은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아마 이름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정보 수집하는데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대검에서 관심 사건 주요 사건들에 이제 담당 재판부의 판사들 동향을 체크하는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 직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 당시 징계 사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서 이 사건 가지고 고검에서 한번 들여다봤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서울고검에서 직권남용 무혐의. 네.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본안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그 수사 담당 부서인 이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 거기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판단한 거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판결에서? 근데 이게 뭐 판결문을 좀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약간 악의가 안 맞는 게. 이게 그 재판부의 그러니까 판단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네. 어디 출신이고 예를 들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이런 거는 그 공소 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정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 정보다.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건 검찰이 잘못한 거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면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네. 이걸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받았으면 네. 이걸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였어야 됐는데 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행정법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제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거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게 총장이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직권남용은 안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는지는 잘 판단이 서진 않습니다. 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입건했다 이런 아니 뭐 취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얘기했지만 공수처의 문법은 다르다. 두 분이 그거 하나는 좀 공감대 형성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규 기자님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징계가 됐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죠? 다르니까 징계랑 다르죠? 형사처벌은. 근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문에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일단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재판부 정보까지 수집하는 거는 오남용이다라고 보면 이 사찰 문건을 작성한 분이 현재로는 손준성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어쨌든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가능성은 조금 더 여지가 좀 더 크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뭐 직무유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과도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예, 공수처가 입건을 한 게 그러니까 검찰하고 다른 점이 검찰은 고발장 들어오면 자동으로 다 입건이 돼요. 근데 공수처는 다 입건하지 않고 우리가 수사할 생각이 있는 것만 선택해서 입건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건 관련해서 고발당한 사람이 한 6명 되는데 공수처가 픽을 해서 이제 입건을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범죄 혐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려면 손준성 검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직권남용, 예를 들어 고발장 사주 그거 아무리 실체가 밝혀져도 직권남용죄 되게 어렵다. 우리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정보 수집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좀 그거 했으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 직권남용 고리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구냐? 요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들여다볼 가치는 있는데 뭐 아주 왜냐하면 이게 또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털이까지는 아니지 않나. 뭐 요 정도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조사해 보면은 협의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작성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 자연결 기자는 되도 않는 걸 입건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고 취지가 되도 않는다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이제 징계 소송 그 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시켰다. 그러면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된다. 이러면 납득이 가죠. 근데 이거는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보고 이게 수집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은 아니고 이제 길게 본다면 폭넓게 본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런 거를 직무유기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고민될 거예요. 만약 제가 글을 작성한 당사자면 위에서 시켰다고 해야 내 죄가 감해지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한번 들여다봐서 뭐 조사를 한번 해볼 가치 정도는 있다라는 건데 변호사는 조사할 관한 가치는 있으나 딱 혐의가 잡힌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약간 이 작성한 주체 자체는 죄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이거 지시했다. 적극적인 지시가 이거 아닐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쭉 해왔던 관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뭐 윤석열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요 정도죠. 법조인분들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법조인들은 그 법조인 대관이라는 그 이제 임명 사전 같은 게 있어서 출신 대학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긴 합니다. 저기 근데 그러면은 두 분 다 윤석열 후보의 처벌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타이밍에 공수처도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데 후보 선출된다면 이 타이밍에 왜 입건했을까?
이거는 뭐 언제 하든 무조건 욕해요. 경선 때든 경선 때 하면 경선에 개입한다 그러고 대선 후보 되면 뭐 야당 탄압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건 뭐 항상 처치곤란한 문제죠. 그러면은 공수 입건했으니까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피의자 소환 한다나요? 예. 뭐 소환한대요? 지금 한다 안 한다 뭐 소환을 한다 안 한다는 네. 이제 뭐 말이 없는데요. 네. 지금 그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이제 고발 들어온 사건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예. 4개 입건됐죠. 예. 지금. 그래서 그 여러 건을 검토해서 네. 이거를 뭐 한 번에 물어볼지 네.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물어볼지 뭐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로서 정리하는 지금 거예요. 안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아마 검찰도 공수처 쪽을 열심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부르는데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안 부른다. 뭐 이것도 약간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눈치를 많이 그냥 제 추측인데 검찰도 아마 저기 그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를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에도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겁니다. 재밌겠네요. 둘 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 소환한다 그러면 우리 김준호 변호사가 윤 후보의 저 핵심 브레인이라고 가정 하고 생각 물어보면 이거는 좋을 것 뭐 같아요. 실력 저까지 같아요. 안 해도 TH김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회다. 이거 너무 좋다. 전장에서 자기 전장에서 주 전공에서 싸우는 거니까 경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나는 계속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누가 TH김이? 네. TH김이 윤 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어제 주말에 이거 좀 굉장히 좀 뜨거웠잖아요. 특히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네. 공수처하고 대검이 고발 사주 수사를 공조를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 일단 좌 기자 요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쟁점하고 예. 사실관계를. 일단 그 고발 사주 의혹은 네.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다가 이제 그 검찰에서 손을 떼고 지금 공수처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손준성 검사도 부르고 뭐 체포 영장도 치고 뭐 구속 영장도 청구하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관할이 공수처니까. 예.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사 주체는 공수처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그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징계 국면에서 그 좀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여기서 그 대검 대변인의 그 공용 전화기를 압수를 해갔는데 이거는 감찰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그냥 가져간 겁니다. 감찰이니까 수사가 아니니까 예. 이미 제출. 이미 제출 형태로. 예. 근데 이제 그 전화기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 정보를 추출할 때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죠. 이제 정보를 추출할 때 거기 참여하지 입회 않았다. 시키도 안 시켰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공수처가 그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이 정보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대검 지금 수사 주체는 공수처인데 그 필요한 정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제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우회 감찰, 우회 압수, 뭐 압수 사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잡혀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쨌든 공수처에서 공식 입장은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봐요? 이거 그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용 전화기예요. 그리고 현 대변인이 이미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 대변인한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찜찜하거나 껄쩍지근하게 여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중고폰을 팔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는데 왜 나한테 내 것도 포렌식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저한테 통지 안 해요? 이러면 좀 이야기가 썰렁하거든요, 사실. 아니, 김준호가 남겨놓은 어떤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통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변인이 왜 나한테는 통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점유자가 현 대변인이고 소유자는 국가 거잖아요. 개인 휴대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 판단이고요. 이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한 건 영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있는 걸 공수처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합리적 의심. 요거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거죠. 좀 찜찜하긴 한데 현재 당황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가 모르니까. 지금 법조 기자들이 조금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는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거기 이제 대검 대변인이니까
법조 기자들하고 기본적으로 대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화 내용도 대검이 싹 들여다봤다. 뭐 지금 그래서 대검 언론 관찰부에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얘기들 하던데. 대검 관찰부에서는 네. 일단 뭐 그 이제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제 뭐 유의미한 정보가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형사 문제를 떠나서 네. 이제 그 이제 언론과의 대화 내역을 그 대변인이라는 창구를 그렇게 영장 없이 네. 그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열어봤다. 이런 선례가 남기는 게 굉장히 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같다. 네. 그런 뭐 그런 입장입니다. 자연길 씨가도 대화한 거 있긴 있죠. 저도 기자인데 그러면 제가 뭐 그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통화만 했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뭐 메신저 하고 뭐. 이런 근데 거. 뭐 이준석, 조성은 정신으로 전부 녹음이 돼 있으면 뭐 이게 나올까봐 그런 근데 거지. 저는 그 이준석 예. 조성은 정신은 뭐야 또. 그러니까 다 녹음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생경하거든요. 녹음을 잘 안 해서. 근데 저는 문제 없는 대화를 안 했으면 이거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냐. 저 이런 논리에는 약간 동의 못하는 게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나쁜 짓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아저 착한 없죠.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럼 전화기 열자면 다 보여주시나요? 아니요? 예. 싫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너희들이 그 부당한 대화를 안 했으면 어. 이거에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약간 설득력이 없는 아 것 물론 하긴 그렇죠. 그래.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데 이게 공용 휴대폰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공사가 구분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예를 들어 개인 휴대폰이었으면 더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나라 소유에서 제공하는 그 핸드폰이어가지고 상당히 전직 대변인도 다 클리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셋업을 해가지고 넘길 거 자기도 다음 검사를 초기화를 시키죠. 다음 검사를 못 믿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주체가 일단 공수처고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했으면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 때도 나왔지만 그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34%예요. 압수수색 영장. 예.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34%면 검찰이면 인사 대상 아니야?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8%거든요. 압수수색 예, 웬만하면 이게 내주죠. 경험의 차이가 확실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검사라면 모두가 압수수색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인지 사건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발굴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 만들고 그렇게 해본 검사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작년에 누군지 얘기 안 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킨 모 검사도 실제로 압수수색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그 무리를 일으켰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죠? 누구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검사라고 다 압수수색 해본 건 아니다. 오늘 최한길 기자의 한마디. 명언을 많이 남기시는데요. 공수처는 검찰과 같은 문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명언.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데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입건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하고 뗄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인물 4인방 중에서 뭐 맨날 바뀌어? 3인방, 4인방. 4인방은 멤버도 바뀌어 이제 가끔. 정영학 회계사는 어디 갔어? 5인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예. 보면은 정민용 일단 정영학 회계사는 영장도 안 쳤어요. 영장 친 사람 정민용, 김만배, 남욱 중에서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는 구속되고 정민용 변호사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뭐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하고 뭐 숫자를 뭐 4개, 5개 뭐 이렇게 사인했다던데 이거 뭐예요? 그래가지고 구속됐다는 보도 있던데 맞아요? 네, 저도 뭐 기사는 봤는데 네. 이게 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구속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떤 누가 그 기사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건 좀 그 조회수를 위한 선정적인 기사 같고 네. 주범이니까. 근데 이게 영장이 다 날라갔으면 네. 이제 바로 특검 모집하고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했을 텐데 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적표는 받은 셈이어서 둘은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라운드 그러니까 정영학도 기소할 거고 정민용, 김만배, 남욱, 유동규 요 그 핵심 4인방, 5인방 내외에서의 이 수사 1라운드는 일단 검찰에서 책임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그거 뭐 보도가 있었잖아요. 정진상 지금 비서실 이재명 후보 비서실 부실장.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렇죠. 얘기한 사람이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네,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하기 바로 직전에 통화를 했다. 그 보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럼 정진상 부실장도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일수록 중요한 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 그 결과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정진상 씨가 뭐 통화했다는 자체가 범죄 혐의하고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할 걸 수도 떠나서 있죠. 압수수색 시점에서 음. 과연 이 정진상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굳이 전화를 해서 뭐 수사를 잘 받으라고 뭐 이게 뭐 당부를 했다는데 네. 그거는 좀 약간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예, 도대체 압수수색 직전에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제 어떤 취지로 전화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소위 말 맞추기인지 네. 실제로 정진상 씨가 통화했는지 아니면 뭐 누군가를 바꿔줬는지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범죄 혐의하고 직결된다기보다 사실관계 예. 확인 차원에서 뭐 필요한 절차라고 참고인 소환 정도 해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컨벤션 효과도 못 받고 네.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대장동을 털어야 돼요. 털려면 특검 수용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오히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진상 씨를 선대위에서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런 수밖에 없어요. 뭐가 네. 선제적으로 네. 의혹이 생기는 사람은 배제를 해야 본인도 어떻게 날 수가 있지. 뭐 날려고 한다고 꼭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 아마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나오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뜨끔할 것 같은데 왠지. 아 그러면 제이모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날아갈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짧게 요거만 짚어볼게요. 지금 저 대장동 수사팀 코로나 걸렸다면서요. 근데 김만배 나무 구속 기간 다 됐잖아요 이제. 예. 뭐 조사해가지고 기소 제대로 한대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과제는 이제 남욱 김만배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여기를 찍고 이제 더 올라가느냐 네. 마느냐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조사할 분량도 많고 네. 이제 수사팀이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그게 뭐 이제 시간이 지체된다면 굉장히 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환유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좌영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